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파이팅! 저희 MBTI는 ENTJ입니다. 타고난 리더입니다. 저는 ENFJ입니다. 따뜻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백전백승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 제대로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다음 중 나라 곳간을 더 걷어내는 정책은 1번 기본소득. 말문이 막힙니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도 모자라 국민 혈세까지 축내는 이 한심한 정치쇼를 왜 우리는 또 봐야 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선 출마를 운운합니까? 내란 사태의 주범들을 감싸돌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깃발을 흔들고 있는 이 한심한 무리들. 이들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웃음입니다. 개콘보다 더 웃긴 광대 노름 말이죠. 국힘당이 벌이는 대선 경선 첫 토론회. 그 시작부터 코미디입니다. ENTJ다, ENFJ다, MBTI를 들먹이며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요. 세상에 MBTI가 대통령 자격증이라도 됩니까? ENTJ면 나라를 맡겨도 됩니까? ENFJ면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개 어이가 없습니다. 유정복은 자기가 이재명과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다며 싸우면 백전백승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철수는 이재명과 맞붙을 유일한 적임자라며 또다시 자기 PR에 몰두했는데요. 김문수와 양양자는 아예 이재명 후보 공약지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광대들의 무대죠.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계엄령 얘기가 나오자 안철수는 우린 계엄옹호당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김문수는 민주당이 30번이나 탄핵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계엄령 선포를 두둔했는데요. 도대체 계엄령을 옹호하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랍니다. 내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변명하기에 바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심지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중 나라 곳간을 거덜낼 게 뭐냐는 질문에 4명 전원 기본소득이라고 손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청년 기본소득 운운했을 땐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앞다퉈 나라 곳간 걱정입니까? 말이 바뀌는 데는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4명이 나선답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데요. 과연 어떤 엽기 퍼포먼스로 국민을 기만할지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 앞섭니다. 국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나라가 풍비박산 났는데 그 잔당들이 다시 모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쳐댑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계엄을 옹호하고 무슨 청년 미래니 창업 지원이니 말장난만 반복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들의 쇼가 아닙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건데요. 더는 이 한심한 정치쇼에 혈세를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선이 아니라 내란의 공범들이 다시 권력을 쥐려는 재결집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개그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불편한 정치 서커스를 끝낼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왼쪽 집 사람들이 오른쪽 집이 보니까 비어 있어요. 주위는 어디 전부 다 사람들은 어디 광화문에 여의도가 집회하고 없고 목사님들 집회 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빈집털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다 내주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는 중언을 마음대로 저렇게 쉽게 먹는데 우리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유승민 전 국힘당 의원이 꽤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죠.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돌아보면 유 전 의원의 분석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궤도 진입 전략 얘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도보수론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정치전장을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진영 내부의 비판자 유승민이었습니다. 유승민은 이재명 후보가 보수진영의 빈집털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힘당 내부가 비어있는 사이 이재명 후보가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극우화된 보수가 정치판에서 집회만 하고 실제 중도 보수층을 위한 메시지는 하나도 안 던지는 국힘당의 현실을 비판하며 그러는 사이 이재명이 안방까지 털고 있다는 비유인데요. 유승민은 국힘당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방까지 전부 내줄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미울 정도로 야무지고 전략 또한 영리하다고 어이없어 했는데요. 비상계엄, 탄핵 이슈까지 꺼내들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부터 입장까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국힘당에서는 그런 각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예 민주당이 중도보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그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잠깐 논쟁이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중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경제 상황도 어렵고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할을 완전히 팽개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저는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보수까지 챙기겠다는 말, 언뜻 들으면 당 정체성을 흐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김경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동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수가 내팽개친 영역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수 확장성을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네. 보수 정당이 내버려둔 네.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 정당으로서 중도 보수의 네. 보수까지도 아울러간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기본 가치만 지킨다면 다양한 방식도 채용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는데요. 이 말인즉 전략 차원의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의 보수 포섭 기조에 어느 정도 정당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공정, 평등 또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가치가 본질이 있지요. 이 시장에서 생기는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국힘당이 텅 빈 집을 자랑할 때 이재명은 그 빈집을 채우는 중이었는데요. 보수 진영은 여전히 광장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고 실제 정책적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이재명은 중원을 차지했고 보수의 역할까지 선점하며 정치적 입지를 더 넓히고 있는데요. 그러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을 향해 얄밉지만 영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포퓰리즘이니 표계산이니 비난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중도층은 이미 움직였고 보수까지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징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국힘당이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방은커녕 대문까지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보수의 자리는 지금 이재명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아이러니하게도 유승민이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여전히 그 빈집 앞에서 헤매고 있습니다.